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연말 들어서도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도 그동안 좀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좀 미국 증시 따라서 같이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오늘도 중요한 이슈와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의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 스탠바이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는 국내하고는 좀 다르게 신기록 경신을 좀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확실히 좀 녹록치 않은 가운데 종목 선택이 좀 중요하고 또 그만큼 투자자들이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개장 전 봐야 될 체크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미국에서 뉴욕 증시가 사실 다우는 그렇지 못했지만 나머지는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중심에 또 기술주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기술주는 그래도 굉장히 좋죠. 테슬라도 좋고요. 엔비디아도 상승을 했고 그 외의 반도체 종목들도 다 상승을 했습니다. 국내 기술주들 사실 힘이 좀 딸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에 비해서 미국 증시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있고 경제 지표를 또 살펴보더라도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설 지출과 같은 이런 지표들 전체적으로 좀 잘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 경제 지표도 잘 나왔고요. 기술주도 좋습니다. 유럽에서 다 넘어온 악재들을 모두 이기고 상승세로 만들 만큼 미국 증시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들이 좀 펼쳐졌는데요. 근데 긍정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물론 뭐 국내 증시보다 훨씬 강한 건 사실이고 아쉬운 부분이 맞습니다만 이 미국 증시의 상승 폭이 이전처럼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은 사실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좋긴 좋은데 힘이 좀 많이 떨어졌다. 이제는 경계 심리를 좀 가지긴 해야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좀 장중에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장 초반에 한 500억 정도까지 늘어났다가 그 다음에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1000억 이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절대적인 매도 금액 자체는 1300억, 다른 날들에 비해서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장중에 매도 금액이 계속적으로 좀 커졌고 그 매도가 커지는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1309억 순매도를 했거든요. 어제 외국인의 순매도가 1309억인데 삼성전자가 2129억입니다. 삼성전자로 사실은 다 팔았죠. 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만은 훨씬 안 되지만 SK하이닉스도 75억 순매도였고요. 이 반도체를 강하게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지수가 뭐 끌어내려졌습니다만 이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좀 전에 제가 삼성전자만 뭐 팔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의 종목들은 수급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뭐 어젯밤에도 상승을 했습니다만 그 전날 밤에도 상승을 했죠.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테슬라에 계속적으로 좀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앨런 머스크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할 거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규제 완화가 되면서 허가가 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테슬라만 사실 상승을 했죠. 어젯밤 같은 경우는 테슬라는 상승을 했는데 그 외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관련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나쁠 건 없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 상승을 했죠. 사실 장중 상승폭만큼 올라가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2% 정도의 상승을 했다는 점은 테슬라의 긍정적인 모습이 국내로도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좀 넘어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의 상승이 국내 증시에는 사실 나쁠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근데 테슬라의 상승이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팔려서 테슬라가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이 앨런 머스크의 정부에서의 그런 기대감들, 그러면서 테슬라가 수혜를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수혜를 기대하는 게 AI와 자율주행 이쪽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혜를 우선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이 유지되고 연속성을 좀 갖기 위해서는 테슬라가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올라가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만 이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 혹은 인도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면 중국에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와줘야지 국내 2차 전지 2차 전지의 상승에 대한 분위기가 연속성을 좀 가질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증시에서 또 특이한 점이 엔비디아는 굉장히 소폭 상승했습니다. 강보합권 정도로 상승했는데 그 외 반도체 종목들이 이 반도체 관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뭐 이렇게 부발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만 그 발언이 좀 강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분위기가 좀 좋았기 때문에 어제 삼성전자 워낙 좀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사실 국내 반도체는 사실 장 열릴 때까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죠. 최근에는 미국 증시 좋았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오르는 날이 없습니다.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사실 기타 법인 이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들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하방을 아직 확실하게 좀 막아주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미국에서의 반도체 훈풍이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좀 들어올지는 이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항공주와 조선주가 차익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항공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하죠. 그러면서 LCC들도 합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합종 연횡이 이루어지면서 LCC들 전체적인 LCC의 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LCC들 중심으로 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사실 조선주가 굉장히 큰 악재를 만난 건 아닙니다만 많이 올랐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내놓는 그런 상황으로 어제 펼쳐졌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상황들이 나왔는데요. 우선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수를 했죠. 지수의 하락폭은 좀 더 컸습니다만 수급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수를 했다라는 점 긍정적이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이 어제 또 상승을 했죠. 알테오젠이 어제 월요일은 7% 상승을 했는데 금요일은 또 7%대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전에 급락 나왔던 거의 그 자리까지 지금 다 하락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은 폭으로 떨어져 있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유의미하게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많이 샀다라는 게 수급적으로는 좀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바이오주가 어제 그래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이오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대체적인 헬스케어 종목들 상승을 했고요. 엔터주들 계속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죠. YG에서도 수장이 긍정적이다라는 발표를 했고 JYP 한국에서 성장성이 가장 뛰어난 기업이다라는 이런 분석들까지 나왔기 때문에 엔터주들 어제 상승을 했고 향후에도 엔터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상황은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미국 증시가 오르기는 하지만 좀 예단하지는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테슬라의 상승은 모멘텀 중심으로 보고 또 제재안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훈풍으로 또 이어졌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연결되는지 보면서 엔터까지 좀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29일 날, 금요일 날 금리와 증권 콘텐츠와 관련해서 세 가지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말씀 이후에 약간 상승세를 타다가 살짝 주춤하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매집 관점으로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사실 금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죠.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고요. 특히 국내 금리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제가 금리 떨어질 때 유동성이 늘어난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금리 인하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유효한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일까요? 이제 12월입니다. 24년도 마지막 달이 왔는데 12월 코스피 어떤 부분으로 좀 대응을 해볼지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잘 마무리를 또 지어야 내년이 또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들어볼게요. 네, 12월 코스피 주식시장은 항상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주식을 시작하고 나서 사실 지금까지 시장을 보면 주식시장이 만만하게 좀 쉬웠던 달이 손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적습니다. 서브프라임을 겪으면 서브프라임 때는 굉장히 힘들죠. 많이 떨어졌다가 서브프라임 이후에 상승하는 그 시기 몇 달 동안 좀 쉬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주가가 또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3,000선 이상까지 올라가는 그 몇 달 동안 그 시기가 또 쉬운 시기였고요. 그 외에는 사실 쉬운 시기가 주식시장에 대응하기에 쉬운 시기가 별로 없었던 만큼 시장은 사실 어려운데요. 근데 12월도 어렵습니다. 12월 상당히 좀 이 난이도가 있는 시장의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하락한다라기보다는 시장의 여러 가지 변수들, 불확실성이 좀 많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시장 대응하기가 좀 만만치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12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외 불확실성, 특히 미국에서 넘어오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미중 무역 이전에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PBR 기준으로 0.8에서 0.9배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국내에서도 지금 수준이 PBR 0.9배가 잘 안 돼요. PBR이 0.85배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데, 지금 정도 수준에서 위아래로 좀 얇게 박스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데요. 여기에서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사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익 추정치가 상승되는 기간 동안에는 주가가 좀 상승하고, 이익 추정치가 하향된다 그러면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이익 추정치에 좀 민감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이익 추정치가 추가적으로 좀 하향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미 이 악재들을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익 추정치의 하향이 나타나더라도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좀 낮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기관 투자자들은 PBR 0.9배 이하, 사실 지금 자리 정도 수준, 그러니까 지수로 따지면 좀 쉽게 보시면 2,550포인트 정도 이하로 만약에 떨어지면 기관들은 좀 매력적이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연기금도 그렇지만 여러 기관들이 좀 매수에 들어오고 있어서 외국인들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PBR 0.9배 이하 정도, 0.8배 초반까지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뭐 상당히 좀 이 매력적인 자리다. 하방이 좀 단단하게 좀 지지가 되고 있는, 하방 경직성을 높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관세 인상, 그리고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입니다. 관세를 인상한다. 수입 물가가 올라가죠. 인플레이션 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시중에 자금이 더 많이 풀리게 되죠. 돈을 덜 걷어가니까요, 나라에서. 그럼 더 많은 자금이 풀리게 되면 또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두 인플레이션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늘어난다. 그러면서 금리에 대한 움직임들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금리가 생각보다 더 더디게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런 상황들이 펼쳐진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 재무장관으로 이번에 지명됐죠. 스콧 베센트가 있는데, 베센트 같은 경우는 정부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런 점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과 메디케어, 이 헬스케어와 국방의 지출이 좀 감소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쪽 아직은 관세에 대해서 얘기가 덜 나오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도 좀 악재를 한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사실은 불확실성이 많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근데 지금보다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는 이 신한지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3분기 최대 순이익 달성이 분기별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 연간으로도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좀 높은 상황입니다. 은행주들 이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주주환원 책 계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연간 최대 실적과 주주환원이 계속적으로 좀 강화되면서 PBR도 점차 상승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불확실성이 높은 장의 은행주, 그중에서도 신한지주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도 금융지주회사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고, 최근에 차트를 보게 되면, 횡보하네, 이렇게 하지만 멀리 봤었을 때는 진짜 올 한 해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가 얼마나 보십니까? 네, 은행주 같은 경우는 분명히 등락이 있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멀리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작년 저점이 32,000원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고점 대비 떨어졌어도 53,000원 정도로 상당히 좋은 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121선을 따라서 조금씩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여기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목표 가격 이전 고점 부근이죠. 6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상승세를 잘 보여주고 있는 신한지주에 대한 목표가를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부터 조금 더 핵심만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건설 말씀을 드리겠고요. 건설 원가가 상승됐고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봐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이제 아파트를 짓는, 이런 건설과 직접적으로 건물을 짓는 쪽으로 많이 포인트를 맞추면서 종목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어떠한 관점인지 좀 더 업데이트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건설, 최근에 22년도 이후에 건설 업종 수익률은 좀 부진했습니다. 21년도에서 23년도 착공 주택공사들의 원가율이 상승이 됐고, 미착공 PF가 장기화에 따르면서 PF 리스크 확산이 됐고, 해외 발주에 대한 지연, 이런 부분들이 이 건설 업종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원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평당 단가가, 건설 단가가 1,000만 원을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뉴 노멀이 됐죠. 새로운 이 평범함이 됐습니다. 이제는 건설 원가가 올라간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제도를 지원을 하면서 사업성을 개선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가가고 있고, 민간 업체들은 건설 원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분양가를 확실히 높여 잡으면서 사업성을 좀 개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는 이 높아진 분양가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 긍정적인데, 해외 같은 경우는 역시 좀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이 수주의 발주의 지연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체들을 바라보실 때는 중동 쪽에 있어서는 좀 떨어져 있는 비중동, 그리고 이 국내 중심의 이런 업체들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시간에 국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건설 업체들 위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 한샘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샘 같은 경우는 건설 업체다라기보다는 건자재 업체죠. 건자재 업체인데 한샘은 좀 부진했습니다. B2B에서 B2C로 넘어가면서 B2B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했었는데요. B2C로 넘어가면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전체적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수도권 중심으로 좀 늘어나고 있고, 한샘도 고수익 제품들에 대한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25년도 영업이익 24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샘, 이 건설업종 수도권 좋아진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한샘도 마찬가지로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응용하시나 봤더니 이제 집 밖에가 아니라 집 안으로 눈을 좀 돌렸습니다. 목표가 얼마나 보십니까? 네, 한샘 최근에 좀 상승을 했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 5만 원 바닥 찍고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고점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사실 좀 매력적이고요. 52,500원 정도에서 박스권에서 좀 횡보는 조금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내년을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업사이드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좀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실적 상당히 좋다라는 점. 그래서 목표 가격 이전 고점 부근이죠. 6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샘과 관련된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무님의 관심주는요? 네, 게임주 중에서 하나 골라봤고요. NC소프트 말씀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냈었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 두 가지인데요. 우선 구조조정했습니다. 구조조정하면서 1,000억 이상의 인건비 1년 동안 좀 낮출 수 있다는 점. NC소프트 돈 많이 벌어놨는데요. 리니지로 인해서 인건비 계속적으로 나가고 더 이상 성장이 좀 정체된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구조조정하면서 비용 적게 나가고요. 그리고 사업부도 개편했습니다. 신작 게임에 좀 더 집중하겠다라는 이 의지가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비용 줄여놨고요. 신작 기대감 늘어난다. 비용 줄였기 때문에 실적 늘어나죠. 신작 다시 한번 좀 잘 나온다라면 NC소프트 주가의 레벨업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NC소프트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엔 100만 원 넘고 막 그랬었는데 이 NC소프트 상방 얼마나 보십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을 했습니다만 차트 당겨보시면 사실 작년 저점 수준입니다. 지금이 굉장히 좀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NC소프트 재무적으로도 그렇고요. 게임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목표가 30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윤정식 상무의 3가지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결국에는 이제 은행 쪽에서 좀 보셨는데요. 현재 시황과 맞췄을 때 신한지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간 최대 실적 전망이 되고 있고 또 밸류업에 대한 매력 포인트도 있습니다. 목표가 6만 원이고요. 두 번째는 건설 쪽에서 이번에는 집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한샘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52,500원에서 횡보할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고 중장기 관점의 투자입니다. 62,000원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쪽에서 어제 상승세 좋았죠? NC소프트입니다. 자, 구조조정과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섞어서 목표가 30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상무님,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